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 동안 많이 더우셨을 텐데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주 강의와 조금 연장선상에서 이제 스마일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또 소개하고 스마일 디자인이 얼마나 이제 심리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지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스마일 디자인을 할 때는 예지성 있는 치료를 위해서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스마일 디자인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없겠죠. 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일 디자인은 사실 거의 이제 필수적인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하고 계실 텐데 이 과정이랑 이 방법 측면들을 얼마나 이제 시스템하게 이제 접근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치료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스마일 디자인이 꼭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환자분은 사실 치아에 대해서 지식이 없잖아요. 나 예쁘게 하고 싶어 이런 디자이어는 있지만 소망은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환자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치과 치료에 대한 장벽이 생기고 이게 과연 될까? 해도 될까? 약간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게 결국은 진입 장벽이 되고 치료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요 삼각형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치과 의사가 있고 이제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미스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심리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요 세 가지 파티의 이 의견 교환과 그 정보 교환 그리고 이 회의죠. 어떻게 보면은 요 과정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가끔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 치과에 같은 경우 여기 제4의 인물이 하나 더 있죠. 상담실장. 저희 병원은 이걸 사실은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여기 세 개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오해가 생기거나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팩터를 하나 더 변수를 하나 더 두는 게 저는 나중에 되니까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고 저희는 요즘 환자가 내원하면 그냥 치과 의사랑 저 기공사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세 명이서 상담을 일단은 합니다. 비용 안내는 제가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저희가 보통은 저희 병원 시스템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이 스마일 디자인에 있어서 최종 보철물에 대한 환자와 술자 그리고 저희 기공사 선생님 포함해서 의료진과 환자 이제 기대치를 이제 조율하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보철물이 나올 것인지를 만들기 전에 최대한 저희가 예상하고 그리고 이 보철물이 나왔을 때 환자가 어떻게 느낄지도 최대한 예상해야 결국은 이게 서로가 다 만족스러운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치료 다 했는데 환자 막 울고불고 이게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 치아 왜 그렇게 많이 깎았어요?부터 시작해서 뭐 다 마음에 안 들고 뭐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실 모두가 사실 힘든 거잖아요. 치과 의사도 힘들고 열심히 만든 기공사 선생님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고 이제 심리치과 자체가 이렇게 가면 사실 상당히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아무것도 하기 전에 시작 전에 이거는 라미네이트로 안 돼요. 차라리 이렇게 말고 환자를 돌려보내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다 얘기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확실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선을 그어주는 게 결국은 치과 의사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이제 같이 이제 기공 선생님과 같이 조율하면서 하고 그리고 이걸 의논한 걸 통해서 이제 환자한테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치아는 얼마나 깎아야 되는지 그리고 색은 얼마나 밝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조율하면서 이제 하는 과정이 이제 상당히 그 치료 전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마일 디자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스마일 디자인을 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환자분의 만족도를 이제 높이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용치과라는 거는 이제 환자분 만족도, 이게 patient satisfaction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치과 의사로서 어쨌든 치료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될 거잖아요. 환자분이 이렇게 왔을 때, 그럼 어떻게 저희가 접근하고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저는 먼저는 이제 그 안모와의 조화를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숲을 먼저 보고, 이제 나무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선호를 하고요. 그래서, 안모상에서 치아는 지금 치축은 맞는지, 아니면 이제 이 전체 악궁축이 이제 가끔 틀어지거나 중심선이 틀어져 있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안모와의 조화를 이제 먼저 보고 여기서 환자분한테 이거 라미네이트로 되는 거, 치과로 고칠 수 있는 거, 혹은 양악 수술해야 되는지, 교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이제 비현실적인 기대, 이거 라미네이트 하면 이거 중성선 다 맞고 뭐 완전 나 연예인처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기대치를 완전히 낮춰줘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인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치아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화이트 에스테틱 스코어를 이제 고려해서 치아 색, 뭐 치아 공극이라든지 시축 방향, 뭐 치아별 황금비, 뭐 치아 개별적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려해서 디자인해서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로우 스마일 환자분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가끔 또 하이 스마일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핑크 에스테틱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치료 계획에 포함시킬 건지, 아니면 환자분이 희망하지 않으시면 이걸 스킵할 건지, 스킵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환자분들한테 고지를 하고 설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트리트먼트 플래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징지벡터미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뭐 아니면은 크라운 랭크닝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뭐 립 리포지셔닝 한다든지, 아니면 보톡스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핑크 에스테틱을 이제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상담을 하고, 근데 이런 과정을 사실 상담실장한테 맡길 수 있나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볼 때 딱 환자는 첫 이미지고 첫 인상이고, 처음 설명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상담실장이 다 돼요 뭐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의사가 나타나서 사실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 저희 병원 이미지상 그게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희 병원 시스템도 그렇고, 제가 감히 원장님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바는 심미 환자들은 가급적이면 원장님들이 직접 상담해라. 아니면 그냥 비용만 조금 실장한테 맡기던 뭐 직원한테 안내를 시키던 이렇게 해서 조금 그거를 막 비용 돈 문제 얘기하는 것까지 조금 껄끄러우시면 그런 건 조금 위임을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처음 만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케이스 분석해서 어떻게 치료 계획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환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보면서 저희가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닥터가 직접 개입해서 하는 게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결국은 최적의 치료 방법과 그리고 치료 범위를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치료 비용도 이제 결정되고, 그러면 예산도 결정되고, 또 치료 기간도 이제 환자분들과 같이 고려를 하고. 그래서 치료 계획이 사실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환자분들은 뭐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이게 치아별 황금비는 맞는지, 치축은 맞는지, 뭐 징지별 제니트는 맞는지, 이 U자 라인은 이제 리버스 라인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그 객관적인 바이오메트릭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치과 의사들 사실 머릿속엔 사실 이게 다 있잖아요. 다 있죠. 이거는 될 케이스, 이거는 안 될 케이스, 뭐 이거는 얼마나 될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생각을 어떻게 환자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게 사실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기공사와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까도 이 모식도를 보여드렸지만
결국은 이 치과의사 머리 안에 있는 이 치료 계획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환자한테 전달하고 기용사한테도 전달해서 아 그래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이게 나왔고 환자한테도 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정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 동의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원래 스마일 디자인을 했던 걸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포토샵으로 일일이 막 치아를 디자인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시간과 노동력이 사실 꽤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웬만한 실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걸 순식간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진단 왁스업을 이제 많이 했죠. 진단 왁스업을 하지만 이거 왁스로 누군가 또 기용사 선생님이 일주일간 또 작업을 하고 또 비용도 들이고 디지털로 한다고 하더라도 뭐 마크업을 해서 뭐 3D 프린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들이 어쨌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정석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왁스업하고 그걸로 마크업 만들고 뭐 템까지 이제 그걸로 이제 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환자 사전 동의도 필요하고 프랩 이후에 이제 진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한계점 때문에 결국은 그냥 말로 아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귀찮아서 스킵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아니면 그전 케이스들 뭐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서 좀 보여드리고 아 이거 이런 분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라미네이트 치료해서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라든지 뭐 이렇게 거미 스마일 이제 심한 부분이었는데 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스트링 하고 재보철해서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기존 케이스들을 조금 보여드리는 선에서 이제 상담이 종료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스트라우만에서 이제 스마일 클라우드라는 거 이제 런칭을 해서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이래저래 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같이 한번 소개를 하면서 보여드리면 이게 온라인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 상에서 저희 케이스 사진을 클라우드에 이제 전송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이오메트릭 상으로 이제 즉각적으로 치아 디자인도 바꿔볼 수 있고 치아 폭이나 길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개별화해서 수정하면서 이렇게 이제 환자분 상담 자료로 쓰고 그리고 또 추후에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엑소캐드나 뭐 3쉐입으로 이제 STL 파일로 추출해서 기공물의 라이브러리로도 이제 사용 가능하고 이제 요런 장점이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를 소개받고 저희 병원에 도입해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왜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스마일 클라우드 상으로 이제 스마일 디자인을 좀 작업해서 좀 보여드리고 약간 이제 요런 근데 이게 결국 이제 AI 드리븐이에요. 그래서 AI가 이제 좀 최적의 디자인 조금 찾아주고 저희가 이제 선택하고 바이오메트릭 이런 그 황금비라든지 U라인이라든지 아까 스마일 디자인에 필요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빌트인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좀 이게 그나마 막 너무 이질감이 좀 덜하고 특히 치아 색상을 조금 너무 밝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꽤 자연스럽게 나오는 편이라서 괜찮고 그리고 이게 빨라요. 한 10분, 15분 정도 빨리빨리 탁탁탁탁 몇 번 클릭해서 딱 환자분 내원했을 때 뭐 잠깐 사진 찍고 뭐 하는 동안 저희 잠깐만 AI로 요거 스마일 디자인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이 내원해서 상담으로 했을 때 이거를 치료로 이제 가게끔 하는데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STL 파일 추출 기능도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기공소에 전달하면 저희가 이 디자인을 최대한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게끔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어플이 있어요. 어플이 있어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이제 전달하면 또 환자도 이제 조금 그거를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2주 무료 체험 기간도 있고 그래서 부담 없이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어서 그것도 괜찮으시고 그래서 제가 요즘 한번 써보고 많이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스마일 클라우드로 해서 모바일 어플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부담 없이 스마일 클라우드 이거 인터넷에 치면 웹사이트에 바로 회원 가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로 올려서 한번 본인 치아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 케이스를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이 케이스는 원데이 케이스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스마일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조금 환자들의 기대감을 조금 현실화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서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사진상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중선 위치가 많이 어긋나 있고, 이제 입 자체가 많이 이렇게 그 상악과 하악 턱 자체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제 뒤틀려져 있는 이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사실, 뭐 양악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실 정중선을 이제 코에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스마일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미리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환자분은 뭐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지는 않으시는데 로우 스마일 라인 케이스긴 하신데 그래도 이거 지금 자기는 이게 잇몸 라인 안 맞는 것도 너무 신경 쓰여서 이것도 하는 김에 꼭 고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주소였던 이분은 이제 중국에서 오신 환자분이셨는데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스마일 클라우드 상에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한번 디자인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사진을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중심선이까지 안 온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조금 평행하게 라인은 조금 바꿀 수 있지만 이만큼 치아 삭제는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결과물은 최선이 한 요 정도다. 그래도 라미네이트를 하겠냐. 이걸로 만족 못할 것 같으면 양악 수술을 해야 된다. 혹은 이제 교정을 하든지 이제 요렇게 이제 미리 상담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왜 나중 다 지나고 나서 왜 정중선 안 맞아요? 뭐 이거 오는 거 아니었어요? 이런 논의가 이제 없는 거죠. 물론 차트에 잘 기록해 놓으시고. 그래서 요런 그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면 이게 저는 설명할 때 환자한테 이거 뭐 정중선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말로 해서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네, 다 이해하는 척하고 나중에 몰랐는데요? 이러면 사실 되게 난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사진을 보면서 이 선을 정중선이라고 하는데 이 중심선이 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충분히 객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하면 치료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특히 개수가 저희가 그 하악 8개, 하악 같은 경우에는 7개를 희망하셔서 이렇게 해서 15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 본원에서 가능한 범위는 원데이로 가능한 게 8개까지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 잡아서 위에를 하고 하루 잡아서 아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잇몸 성형을 이제 했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은 그 문헌에 따르면 사실은 4에서 6주를 기다리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혹은 이제 뭐 6개월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고 3개월에서 6개월 뭐 CCL 하고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 그 해외 환자분 특성상 최대 체류 기간이 이번에 2주셨어요. 그래서 2주 안에 어떻게 케이스를 마무리해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플랩을 열지 않고 인터널 CCL 방식을 사용해서 CCL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바이오메트릭은 이제 스마일 클라우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좀 디자인을 해보고 이렇게 이제 완성을 조금 해봤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10번대를 조금 더 연장을 하고 20번대 길이를 조금 짧게 하는 선으로 조금 이 전체적으로 틀어진 거를 조금 보상을 이제 해보려고 했고 그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CL을 하고 이게 아직 2주밖에 안 된 상태라 여기가 이제 파필라가 만족스럽진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핑크 에스테릭을 좀 고치는 방향으로 하고 길이를 환자분이 조금 더 연장을 원하셔서 사실은 딥바이트가 심하신 편이고 그래서 크게 권유는 안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또 환자분 기호를 존중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치아가 그래도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길이를 좀 더 연장을 해서 그렇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만족스러웠던 게 없었던 게 그나마 저희가 스마일 클라우드를 통해서 스마일 디자인을 미리 해놓고 좀 보여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특히 케이스가 어려울수록 이제 이런 스마일 디자인을 꼭 사용하셔서
환자의 기대치를 낮추는 걸 이제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스마일 클라우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기공사 선생님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오셨는데 기존에 이제 레진 비니어를 이제 했는데 이게 막 이렇게 중간에 변색도 있고 착색도 있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환자분이 이 치아 디자인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어요. 이렇게 너무 동글동글하다. 자기는 송곳니도 좀 뾰족했으면 좋겠고, 좀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고, 인브레이저도 좀 더 열렸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요구하는 게 좀 많으신 환자분이었어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AI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좀 고르게 이제, 고를 수 있도록 이제, 환자분한테 서제션을 했고요. 치료 계획은 위에 8개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맥스 캐드로, 그리고 색상은 나 제일 밝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HDBL1. 생각보다 또 신민치과는 또 이렇게 밝게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용해보시면 HT 블럭의 경우에 이게 BL1 쉐이드라도 이게 진짜 막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진짜 자일리톨 하얀색 그런 색은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LT BL1은 좀 그런 색상이긴 한데, HT BL1은 저희가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라미네이트 두께에 따라서 이게 너무 두껍지 않고, 이제 투명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자연 치아도 비쳐 보이고, 시멘트 색상도 너무 밝은 쉐이드를 쓰지 않고, 저희가 보통은 B0.5 정도 이제 쉐이드를 쓴다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밝지 않아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HT BL1도 생각보다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분 또 해외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루 시간이 있어, 하루 안에 끝내줘, 약간 이런 케이스라서 저희가 하루 치료 계획을 잡았고, 다만 여기 디자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좀 소요를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원하시는 게 상당히 이제 명확한 편이셨기 때문에 그나마 AI 디자인 중에서 제일 조금 환자분이 직접 보시고 골라서 나 약간 이런 디자인이면 좋을 것 같아. 다행히 약간 이런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최대한 맞춰볼게 했는데 다행히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공사 선생님도 러닝 커브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적당히 어느 정도 사이즈와 길이와 디자인을 이제 해야 이런 디자인이 나올지에 대한 어떤 예측이 돼야 기공사 선생님도 실력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원내 기공사 선생님이 저랑 같이 디지털 한 지가 이제 벌써 3년 정도 됐는데 이게 러닝 커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낯설고 사실 프레싱 방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제 디지털로 전환을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사실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화돼서,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할 때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디자인과 흡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참 만족스럽다,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상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송곳니 디자인에 호불호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송곳니 좀 부드럽게 아예 일자로 그냥 꽉꽉 채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송곳니를 나는 좀 뾰족하고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담할 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스마일 디자인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면 우리 다 그냥 우리 디자인이 다 무뚝한 디자인인데 야 근데 나 송곳니 뾰족한 게 좋아 이러면 이거 다시 파우더 빌드업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정 또 들어가고 또 체어 타임 일어나고, 이런 게 이제 클리닉 경영자 입장에서는 다 이제 손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을수록 좋아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마일 디자인을 꼭 과정을 거쳐서 환자분과의 어떤 의견 조율을 사용하시면 리메이크도 많이 이제 줄이고 환자분도 만족스럽고 야 이거 진짜 사진처럼 나왔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보여드리기도 저희 야 너 이거 원했는데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할 말 없죠. 뭐 그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근데 대부분 이제 보통 그거를 이제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저희도 술자랑 환자랑 기공사 선생님 저희 모두 조금 해피하게
이제 마무리됐던 케이스고, 그래서 이 환자분도 사실 위에를 하루에 해놓고 자기가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일정이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아래도 할게, 그래서 또 아래도 하셨던 환자분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환자분이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또 그걸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평소에 계획이 없던 치료도 또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소개 환자분들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좀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했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심리보철 테마를 가지고 한번 또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제 심리치료 혹은 이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같이 이제 살펴보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